자, 어느덧 그 8주차의 5번째 차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이야기할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제, 무슨 얘기지 하실 수도 있는데, 자, 한복의 독특한 착용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복은 두르고 감싸고 여미는 옷입니다. 여러분이 한복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연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착용해온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복은 복식 유형별로 본다면 가운데가 열려져 있는,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전개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통 이제 카프탄 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앞을 여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을 여며서 여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묶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카프탄 형식이라고 하는 건 전개형이라고 부르지만 반드시 단추를 달거나 아니면 그 고름을 달아서 매거나 어쨌든 그 단속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 강의에서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복식의 원류가 스키타이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계 옷이라고 그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마민족이 입었던 옷입니다. 당연히 기마민족은 바지를 입었고 위에 상의의 경우는 저고리를 입고 저고리가 앞이 터져 있습니다. 카프탄 형식인 거죠. 그러면 그걸 여며서 그 다음에 띠로 묶어서 입고 말을 타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옷은 일단 그 앞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두르고 여며 입는 옷이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여러분이 그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옷의 경우는 개방적이면서도 폐쇄적이다 이렇게 그 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옷이 이제 입으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개방감을 느낄 정도로 여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또 묶거나 아니면 그 뭐 잠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자, 서양 복식이 지퍼나 단추 등을 이용해서 옷을 폐쇄적으로 잠궈 입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한복의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는 대체적으로 넉넉하게 입어가지고 묶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치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두르고 나서 끈으로 여며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으면서도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밈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며서 입는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 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미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다 아실 건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여미게 되어 있다. 그 여밈은 뭐 예를 들면 옷깃, 옷섬, 그 다음에 여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밈은 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가 이렇게 그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낯서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좌임, 우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밀 때 오른쪽으로 여미게 되면 우임, 왼쪽으로 여미게 되면 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여민다는 건 이렇게 여미는 거. 그래서 여미는 끝자락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임이고요. 이렇게 끝자락을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여미게 되면 좌임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옷은 이렇게 좌임이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우임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여미는 옷은요 서양복에서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이렇게 좌임, 우임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양의 옷은 되게 어떤 옷이었느냐 하면 사각형의 천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뒤집어 써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보통 이제 폰초형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관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머리로 이렇게 입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서양복의 경우는 이렇게 관두이를 입거나 아니면 가마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두 종류만 있다가 나중에 늦게 거의 13세기쯤이나 돼야지 이렇게 이미 있는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서양이 늦었어요. 그 복식 문화가 굉장히 늦습니다. 자, 그래서 임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한국 복식은 이제 그 주로 북방계다 이렇게 말씀을 그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처음에는 좌임이었다가 지금은 전혀 그렇게 입지는 않고 있죠. 우임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띠로 이렇게 매서 단속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고름으로 묶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복은 옷의 트임을 포개어 여미는 방식으로 입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며서 입는다는 뜻이고요. 자, 허리에 둘러서 묶는 띠죠. 그 다음에 옷에 부착된 띠인 고름, 설명 더 안 드려도 되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단추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옷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혼용돼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밈의 종류가 있는데 이 여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여며 입으면 우임, 왼쪽으로 여며 입으면 좌임입니다. 그거 말고 합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합임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해서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임도 아니고 좌임도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로서 모아서 입는 것, 이것을 합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 복식의 경우는 보통 이제 독특한 결속 양식이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묶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끈을 이용해서 묶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의 모든 옷이 끈으로 조여 입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휘감아서 이렇게 묶어 입는 것, 그러니까 그 돌려서 되게 이제 데님도 돌려서 묶고 바지도 돌려서 묶어 입고 그 다음에 그 치마 허리도 이렇게 둘러서 묶어 입지 않습니까? 두르고 묶고 여미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들은 사실 그 우주적인 순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상 휘돌아가는 순환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미에서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변화가 가능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입는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옷의 모양이 다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이 아닌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좌우 대칭이 아닌 옷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한국 복식의 여밈은 주로 끈을 이용해서 둘러묶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묶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그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밈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매무새를 정돈하는 그런 기능 말고도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8주차에 그때까지 여러분하고 나눴던 얘기, 강의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복은 어떤 옷인지, 한복은 이런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복은 평면에서 입체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옷입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한복은 평면으로 재단해서 직선이었던 부분이 점차 바느질하면서 곡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입체적인 옷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복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각 부분에 따라서 인체에 맞는 바느질법, 최적화된 바느질법이죠. 한복에 독특한 맵시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깨끼 바느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특화된 바느질인데요. 굉장히 곱게 바느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그 바느질법 같은 것으로 입은 사람의 품위를 높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큰 장점이죠. 한복의 경우는 체형에 관계없이 전 세계 어떤 사람이 입어도 맞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옷이고요. 그 다음에 평면으로 그 다음에 입체인 그 신체를 감싸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몸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너무 적나라하지 않게 아름답게 드러내주는 실루엣이 형성되는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리고 그 평면재단의 한복은 세탁하기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만 한복은 전부 다 뜯어서 세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꿰매서 입는 거죠. 신체의 변화에 따라 쉽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옷입니다. 체중이 좀 늘면 바느질할 때 다시 바느질할 때 좀 크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그 한복이 어떤 옷인지 어떻게 아름다운 옷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의 미는 인공을 피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연미. 그러니까 한복의 미 중에서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애호하는 현상과 화려하고 강렬한 원색을 즐기는 백의와 원색의 조화. 그리고 인간의 염원을 길상 문양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상징미. 그 다음에 예복으로서 착용자의 품격을 나타내주는 품격미 정도로 한복의 미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8주차에 걸쳐서 여러분과 한국 전통복식의 미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복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여자대학교 김경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